올패스 1차 영어 전략. 이번 시간에는 우리 경찰대학 영어 시험 문제를 가지고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리고 이제 문제 유형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을 할지, 어떻게 준비를 할지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치동 스카이스 교육의 영어연구소장 유주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일단 우리 경대 영어를 가지고 우리 이 시간 살펴볼 텐데, 일단 우리 그 영어 특징이, 경대 영어의 특징을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은, 얘네들은 일단 그 등급제가 아니고 원점수로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듣기가 제외가 되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타임 어택이 심하다는 거. 그런 반면에 추론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되기 때문에 그 점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어렵게 작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점을 좀 염두에 두시고 1차 영어를 준비하기 위해서 제한된 시간 내에 추론 문제를 정확하게, 빠르게 잘 풀어야 된다.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좀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은 수능도 마찬가지고, 이제 경대 영어도 마찬가지고, 사실 영역과 논리 영역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결국에는 여러분들 그 논리 영역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추론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 수능에 나오는 그 31번부터 40번까지 나오는 그 추론 영역 문제들이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데, 경대 영어에서도, 경찰대학 영어에서도 마찬가지로 논리 영역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추론 문제가 결국에는 여러분들 합부를 가르게 된다. 이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네요. 여러분들, 이 문제가 사실은 우리 그 추론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실 영역, 독해 문제를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제목, 주제 문제들 여기 나오잖아요. 제목이 6문항, 2문항 이렇게 나왔잖아요, 이번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문제들이 굉장히 좀 이제 중요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는 게, 추론 문제를 여러분들이 잘 풀기 위해서는 독해 핵심 파악 유형을 잘 푸셔야 돼요. 왜 그러냐 하면은 논리적으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추론 문제라는 게 여러분들 그냥 빈칸에 들어갈 거를 뭐 앞뒤로 유추를 하고 순서를 뭐 맞춰서 조합을 해보고, 물론 다 중요한 작업이에요. 그게 안 중요하다는 게 아니라, 추론 문제의 핵심은 여러분들 뭐냐면은 그 지문의 중심 내용을 파악하는 게 핵심이에요. 여러분들 이게 안 되면 어차피 정확하게 풀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물론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겠죠. 그렇지 않고도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있는 반면에, 모든 문제를 정확하게 완벽하게 풀어내기 위해서는 핵심을 파악하는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돼요. 그거는 독해 핵심 파악 유형을 잘 푸는지를 보면은 스스로 테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평소 공부를 하실 때 제목 문제라든가 주제 문제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공부하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굉장히 강조해서 좀 반복해서 학습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추론 문제를 푸는 거죠. 이게 되면은 추론 문제는 굉장히 정확하게 풀립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데이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영어의 경우에 합격자 평균 74.42점이에요. 이게 커트라인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영어 시험이 굉장히 어렵게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우리가 수능과 비교했을 때, 특히 이제 그 전에에 비해서도 내려갔어요, 점수가.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게 나오는구나, 합격자 평균 점수가 내려갔구나, 그러면은 당연히 문제가 어려웠다는 걸 얘기를 하기 때문에 어렵게 공부를 해야겠구나. 근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수능도 마찬가지죠. 트렌드가, 수능도 지금 어렵게 나오죠. 그러니까 당연히 트렌드가 같이 간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요 수능 형식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우리 제목 문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얘네들은 이제 우리 그 2023학년도 기출이고요. 제목 푸는 문제가 나왔었고, 그러니까 그 전에 문제예요. 우리가 오늘 푸는 22학년도 그 전에 거. 그러니까 올해 거 아니고요. 작년 거 얘기하는 거예요. 작년 거. 그 재작년에 봐서 작년에 입학한 학생들이 봤던 문제를 가지고 지금 살펴보고 있는 중인데, 얘네들은 지금 이런 식으로 제목 문제가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연습의 소스가 되는 거죠. 예. 절대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제목은 주제랑은 약간 달라요. 왜냐하면 더 포괄적이고 약간 더 주제를 이끌어내기 위한 어떤 질문이, 퀘스천이 제목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조금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을 파악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주제의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은 거죠. 주제를 가장 적절한 거 찾으라 그랬고, 주제 문제 다 여러분들 이거는 여러 번 풀어보셔야 되는 그런 문제예요.
주제 문제랑 요지 문제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과정에서 똑같기 때문에 신경 안 써도 돼요. 요지 문제 다 중요하게 작용하는 거고요. 요약 문제는 추론 문제이긴 하지만은 핵심 파악 문제랑 굉장히 가깝죠. 예, 핵심을 파악해서 거기에 해당하는 답을 찾아내는 게 요약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점에서는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2022학년도 우리 경찰대학 1차 시험 문제를 가지고 한번 살펴볼 텐데, 여기서도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우리 그 독해 핵심 파악 유형.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는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공부하는 과정에서는.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해서 추론 문제를 푸는 거죠. 예. 추론 문제를 먼저 풀면 안 될까요? 그거는 사상 누각이 될 수 있어요. 물론 연습은 해도 돼요. 뭐 풀지 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학습의 어떤 순서에 있어서 중요도가 지금은 독해 문제에 더 가 있는 게 맞다는 거지, 추론 문제를 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그 여러분들 연습하시고 계속 학원에서는 연습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하는 게 이 핵심 파악 문제 유형이라는 거 좀 감안하셔가지고 일단 그렇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 워밍업으로 어법 문제 하나 보고 갈게요. 어법 문제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일단 2번이 눈에 확 들어오죠. 제일 많이 나오는 유형이죠. what이라는 관계대명사. 얘는 항상 that과 짝을 지어서 어느 걸 쓸 것인가를 묻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주어가 빠져 있고 선행사가 없고, 그렇기 때문에 what을 써야 되는 상황이라는 걸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운 문제 유형이고요. 보기가 굉장히 쉽게 나왔고, 그 다음에 1번 보기를 한번 보실게요. consider라는 이제 동사를 가지고 분사를 만들어 줬는데, 자, 분사의 밑줄이 쳐져 있다. 분사의 밑줄이 쳐져 있어요. 그러면 얘는 뭘 판단을 해봐야 되냐면은, 동사로 바꿔야 되는가 아닌가 판단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분사는 준동사예요, 여러분들. 준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판단해봐야 되고, 예외적으로 투부정사랑 동명사는 상관이 없는데요. 이 중에서 현재 진행, 그 다음에 과거 완료, 얘네 둘은,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인지 과거 완료형인지, 과거 분사인지, ing인지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pp인지 요거를 구분하는 문제는 나올 수 있어요. 최근에도 나왔고. 그래서 얘네들만 좀 주의를 하시고, 분사는 일반적으로 동사랑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판단을 해봐야 되고, 동사의 밑줄이 쳐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은 두 가지예요. 물어보는 게 수일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준동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준동사랑 동사를 서로 뒤바꾸는 문제는 항상 출제가 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들 어법을 따로 준비하는 시간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분사의 밑줄이 쳐져 있다 그러면은 얘가 준동사이기 때문에 준동사가 나왔으면은 동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판단을 해봐야 되고, 그 다음에 분사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현재 분사, 과거 분사 얘네들을 서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것만 판단해 보시면 문제가 답이 풀립니다. 여기서는 어떻게 나왔어요, 지금? 현재 분사. 그러니까 아까 현재 진행형이 아니고 현재 분사 얘기한 거예요. 현재 분사가 쓰였는데 얘가 맞게 쓰인 건가 판단을 해보면은, 컨시더의 주체가 뭐예요? 팩터스예요. 이렇게 쓰면 팩터스가 얘의 주체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잖아요. 팩터스가 고려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얘를 PP 형태로 써줘야 되는 거죠. 자기가 고려되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컨시더링, 현재 분사가 아니고 과거 분사가 쓰여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얘가 일단 틀렸다는 거를 알 수가 있는 거죠. 너무 쉬운 문제였어요. 1번에 바로 답이 제시가 됐어요. 그쵸? 굉장히 쉬운 문제였고요. 뭐 얘도 마찬가지예요. 준동사 밑으로 쳐져 있으면은 동사로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생각해보면 되는데, 굉장히 쉽게 우리가 맞게 쓰였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그런 문제였고, 마찬가지예요. 자, 동사의 밑줄 쳐져 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예, 동사. 수일치 확인해보고, 준동사 확인해보고. 얘는 당연히 지금, 동사가 쓰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얘를 준동사로 쓰면은 주된 서술어 역할을 하는 동사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동사가 하나는 있어야 돼요. 무조건. 근데 사라지기 때문에 문장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가 쓰여야 되는 거예요. 얘는 아니고요. 수일치. persons 이런 말이 나왔기 때문에 복수니까 s가 붙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맞게 쓰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푸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이런 거를 뭐
생각을 하시면서 푸는 게 아니고 훈련을 미리 다 해 놓으시고 이런 거 봤을 때 바로 따져봐야 되는 것만 따지면서 여러분들 기계적으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여러분들 문제를 잘 풀게 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6번 문제를 한번 보실게요. 자, 이 문제는 지금 제목을 찾는 문제예요. 핵심 파악하는 문제인데요. 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일단은 첫 번째 문장에서 smell permeates 얘는 스며들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예요. 그렇죠? 그리고 쭉 가다가 김치 now props up on menus far from its birthplace on the Korean peninsula. 자,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메뉴로 등장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여러분들 우리가 그 독해 문제든 추론 문제든 여러분들 핵심이 되는 내용이 있고요. 요걸 찾는 거잖아요. 핵심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핵심이 아닌 거 그럼 뭐예요? 그러면 얘들은 대부분 예시 부연이에요. 부연 설명은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주는 거고요. 예시는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주는 거고 얘네 둘을 여러분들이 굳이 구분을 안 해도 돼요. 똑같은 애들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애들 고유명사 나오고 이런 파트가 나오면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중요한 애들이 아닌 거예요. 중요한 내용이 아니고 나왔어요. 그 다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그러나 이런 애들에도 불구하고 뒤가 중요하겠죠. 자, 무슨 말이냐면은 자, 한번 보실게요. 자, despite but 나오고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여기 A가 나왔고 B가 나왔어요. 중요한 내용은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들? 당연히 B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까지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중요하지 않은 거고, 그러나 B가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나온 내용들 다 건너뛰고 쭉 가다가 여기서부터 보면 되죠. Korea's national dish is in crisis. 위기 상황에 있대요. 근데 앞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앞에서는 김치 now props up이라 그랬어요.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메뉴에 등장하고 있다 이랬으니까 인기가 있었는데 크라이시스다. 이거를 여러분들이 보기 중에서 찾으면 핵심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것만 찾으면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답이 5번이 되는 거죠. 네. 어렵지 않죠, 네. 답을 보시게 되면은 똑같잖아요, 여기. 크라이시스. 퍼퓰리티는 뭘 보고 아셨어요? prop up. 나타나다 이런 얘기예요. 등장한다. 메뉴에 등장한다. 멀리 떨어진 곳에도 등장하니까 퍼퓰리티가 되겠죠. 다른 거 지금 뭐 메르시 오답 될 수 있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나름대로 쉬운 문제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여기서 수능에서는 이런 일이 잘 없는데 오히려 경찰대학에서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크라이시스라는 단어가 겹치면서 굉장히 쉽게 작용을 했던 거죠. 수능 같은 경우는 이런 경우에 단어를 바꿔주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단어가 겹치지 않게. 그래서 약간 쉽게 출제가 되는 문제였다. 하지만 제목 문제는 여러분들 계속 연습을 하셔야 됩니다. 주제로 적절한 거. 예. 연달아서 2개가 나왔어요. 자, 보실게요. 자,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얘가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는 얘예요. 퍼스널리제이션. 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고, 자, not only A but also B. 이 구문이 나왔죠. 어쨌든 얘가 얘기하고 싶은 건 얘예요. 그리고 잘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서, 자, 쭉 보시면은 좀 특이한 글인 게, 자, 일단은 여기 지우고 여기 한번 보실게요. 말의 닫건. 그러한 이유, 이런 표현이 나왔고, 인데스, 이런 방식으로 이런 표현이 나왔어요. 그러면은 사실은 A가 나왔고, B가 나왔고, C가 나오면 제일 중요한 내용은 원래 어디에 있을까? A보다는 B가 중요하고 B보다는 C가 중요해요, 원래. 원래 그런데 이 글에서는 약간 거꾸로 A가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었어요.
B로 가고 C로 갈수록 약간 내용이 그러니까 B, C 이후에 그러니까 여기에 등장했던 내용들은 예시 부연에 해당하고 진짜 핵심은 여기에 등장을 했던 거죠. 그래서 약간 좀 특이한 유형이었어요. 이럴 수도 있죠. 그래서 그 뒤로 갈수록 원래 논리적으로는 더 중요한 내용들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앞에서 그냥 어떤 내용이 등장을 하고 그 이후에는 그냥 예시 부연이 쭉 나왔다.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 키워드가 이미 등장을 했기 때문에 얘를 가지고 우리는 답이 4번이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문제도 겉으로는 약간 좀 논리가 뒤바뀌어 있기 때문에 순서가 약간 바뀌어 있기 때문에 좀 어렵게 느낄 수 있지만은 실제로 학생들이 많이 잘 풀었어요. 이거. 그래서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였고. 그 다음에 19번 문제. 자, 여기서는요, 여러분들. 자, 예시 부연이 쭉 나와요. 자, 일단은 여기 한번 첫 번째 문장 한번 보실게요. It is simply unclear just how technologies can be inevitable. 뭐, 불명확하대요. 어떻게 기술이 필연적인지. 그러니까 불명확하대요. At least from an ethical perspective and how they can be autonomous. 적어도 어떤 그 윤리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자율적일 수 있는지. 그리고 나서 some individuals elect 이런 표현이 나와요. 선택을 한대요. To use a given technology. Others do not. 누구는 선택을 하고 누구는 그렇게 하지 않은데요. 그리고 쭉 구현설이 쭉 나오는 겁니다. 쭉 가다가 then 이런 표현이 나오면 이제 좀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thus.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그 뒤가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The technology or unless its implementation is thus not inevitable. 기술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필연적이지 않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디에 의존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Individuals electing. 여기에 의존한다. 결국에는 이 의존한다라는 거는 이것에 의해서 달라진다는 얘기예요. Individuals electing에 의해서 달라진다. 결과가 달라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누가 선택을 하면은 선택이 되는 거고 아니면 아닌 거고 그것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은 여기서 이제 이 글의 어떤 요지가 여기에 나와 있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는 보기는 몇 번이 될까요? 5번이 되는 거예요. 여기 핵심이 나왔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네. 나머지는 다 예시 부연입니다, 여러분들. 예시 부연은 구분은 하지 말라 그랬죠? 중요하지 않다는 점에서 똑같다 그랬어요. 답이 5번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답이 이제 5번 depend on, depend upon, depend on 이 표현이 이제 determined 이렇게 이제 뒤에 나와 있는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이 표현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같은 의미죠. 그렇죠? 네. depend upon 이 표현이 결국에는 A depend on이라는 게 결국에는 여기 나와 있는 이 표현이 되는 거예요. A determined by B 똑같은 의미가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쉽게 우리가 5번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lect와 choice는 여기서 같은 의미로 쓰인 거죠. 선택을 한다는 거. 선택. 그쵸? 이렇게 같은 의미로 쓰인 거예요. 그래서 쉽게 우리가 답을 고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 요지를 찾는 문제예요. 요지 문제는 여러분들 참고로 주제 문제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똑같은 어떤 그런 문제 유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계속 예시 부연이 나오다가, 그래도 일반화 시킬 수 있는 표현이 어디에 나와요? They brought, 이런 거. Their religions, their politics, their institutions, and their art. 그들은 뭐, 종교, 정치, 이런 것들을 가져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시 부연이 나오죠. 뭐, 거리를 채우고, 뭐, 어떨 때 채우고, 비우고, 뭐, 다 예시 부연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쭉 가다가, 마지막에,
and they elbowed their way into the city's public life. 어떤 도시의 그들의 방식을 도시의 어떤 공공의 삶의 영역으로 밀고 들어갔다. elbow, A into B, A를 B 안으로 밀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여러분들이 보기 중에서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비슷한 표현이 등장을 하죠. release A into B, A를 B로 이제 드러내다, 나타내다, 드러내다. Their own cultures. 이게 뭘로 나왔어요, 여기? Their way. 이렇게 나와진 거고요. Their way는 뭐예요? 여기서 내려온 거죠. Religions. 이런 애들이 their way로 왔다가 their own cultures로 내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elbow A to B, 이 표현은 release A to B로 바뀐 거고, 이게 수능에서는 사실은 요거를 능동 수동을 약간 바꿔주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제 경찰대는 시간이 더 짧기 때문에 요런 거는 그래도 그냥 뭐 깔끔하게 출제를 해주신 것 같고, 이렇게 내주시면은 굉장히 좀 조금은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수능에서는 아마 이거 수동 형태로 아마 바뀌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되긴 하지만은 어렵지 않게 같은 어휘로 이제 변형이 됐다. 같은 의미를 가진 어휘로 변형이 됐다. 그래서 뭐 상대적으로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문제 유형이었고요. 자, 그 다음 22번 문제로 가볼게요. 얘는 상당히 재밌었어요. 왜냐하면은, 자, 요 단어 혹시 아시나요? 이 단어? 첫 문장부터 이런 단어가 나와가지고, 근데 여러분들 이 단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자, nothing is more jarring to the nervous system than repeated interruptions when you are in the midst of concentrating on an important problem. 그러면은, 반복된 방해, 요게 이제 제일 안 좋게 작용한다는 얘기예요. 그거보다 더 나쁜 건 없대잖아, 지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더 좋을 수는 없어요. 이게 좋은 의미를 가질 수는 없어요. 뭔지 모른다고 하더라도 얘는 마이너스 의미일 거란 말이죠. 더 뭐뭐한 건 없다. 그런데 지금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뭔가 집중하고 있는데, 인터럽션이 반복되고 있어요. 이게 좋게 작용할 수가 있을까요? 얘는 무조건 마이너스 요소예요. 뭔가 안 좋게 작용하는 그런 의미를 가진 애일 거란 말이죠. 예. 그런데 뒤에 보면은 예시 부연이 쭉 나옵니다. 쭉 나와요. 그 예시 부연의 특징은 뭐냐면은 핵심이 아니지만은 읽으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얘들을 읽으면은 당연히 얘가 뭐 이게 가장 안 좋게 작용한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미 핵심은 나온 거예요. 쌤이 얘기하잖아요. 얘가 핵심이다. 그럼 얘를 가지고 그러면 얘가 제일 안 좋게 작용하니까 얘를 제거하는 상황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보기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보기가 몇 번에 나와 있나요? 자, 보기 1, 2, 3, 4, 5 중에서 마지막에 insulate yourself, 격리하다 이런 얘기예요. 스스로를 격리시켜라. as much as possible from interruption.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interruption이라는 단어가 나온 게 얘밖에 없어요. 지금 아무도 없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매력적인 오답이 등장할 수 없는 거예요. 얘를 만약에 어려운 문제를 만들려면은 얘를 가지고 보기 하나 정도를 좀 이렇게 매력적인 오답을 어트랙티브 센텐스로 만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나쁜 게 얘라고 그랬고, 얘로부터 보면 알잖아요. 얘로부터 가능한 뭔가를 하라는 얘기니까. as much as possible. 그러니까 당신을 더 멀어질 수밖에 없는 거겠죠. 프롬이 왔으니까. 당연히 멀리 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니까 답을 insulate라는 단어를 모른다고 하더라도 답을 고르는 건 어렵지 않은 상황이었던 거죠. 그 점을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이 문제에 있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하지 않아도, 완벽하게 해석하지 않아도 문제를 풀 수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근데 이게 여러분들 그냥 찍듯이 푸는 거랑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이게 지금 찍은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영어의 특징을 그대로 우리가 살려서 핵심과 예시 부연을 구분을 해서, 예시 부연은 중요하진 않지만은 읽으면 도움이 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핵심 문장을 가지고, 핵심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면은 독해 문제를 다 풀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추론 문제.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추론 문제가, 진짜 그 어떤 순서 맞추기, 빈칸 추론, 이런 거에 여러분들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연습대로 하시고, 여러분들 추론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또 핵심을 파악하게 되면은 여러분들 그 추론 문제를
훨씬 더 정확하게 풀 수가 있어요. 추론 문제에서도 여러분들한테 결국에는 핵심 파악한 능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들을 가지고 온 게 핵심 파악하는 게 그만큼 여러분들한테 중요하게 작용할 것이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풀었을 때 결국에는 추론 문제까지도 정복이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가져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좀 살펴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추론 문제 물론 문제 풀어보는 거 중요하고 풀지 말라는 게 아닌데 독해 문제 중에서 핵심 파악하는 유형을 여러분들이 정복을 했을 때 모든 게 해결이 된다. 여러분들 결국에는 추론 문제를 푸는 것도 합격선 이상을 맞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풀기 위해서는 항상 추론 문제든 독해 문제든 핵심을 파악하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여러분들 결국에는 합격을 하실 수 있게 된다는 거 좀 강조드리면서 지금 어쨌든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기본에 충실하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핵심 파악하고 그 다음에 그걸 바탕으로 독해 문제는 거기서 끝나죠. 추론 문제는 거기서부터 이제 추론을 또 해야 되는 거고 공통 요소가 분명히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걸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들 추론 문제도 푸셔야 되고 그건 연습대로 하시면 되고 학원에서 같이 나갈 거예요. 추론을 안 한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별도로 또 추론 문제 계속 연습을 할 거니까 지금 우리 풀어본 문제 유형들이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거 그거 좀 염두에 두시고 우리 스카이치 교육의 어떤 그 전문가 집단이 여러분들 각 영역별로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늘 같이 좀 계속해서 이 문제들을 풀면서 합격선 이상의 문제를 그러니까 점수를 받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합격을 할 수 있도록 같이 좀 노력을 해서 나아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 2022학년도 경찰대학 문제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이어서 또 문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